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니까 보통 쉬운 게 아니라서 오늘 덜덜덜 떨면서 왔습니다. 아니 태양님 요새 월드컵이 엄청 화제인데 보시긴 보세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안 보죠 사실. 잘 몰라서. 역시 또 이게 부동산 오타쿠라서 월드컵에 월드컵 하는구나 이 정도는 아는데.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고급 주거용 부동산 이상형 월드컵 네. 월드컵 기념해서 부동산 오타쿠에 맞는 월드컵을 제가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하이엔드 오피스텔 이런 것도 좋지만 이번에 담겨져 있는 거는 그냥 좀 더 메이저한 주택들 이런 것들 위주로 좀 담아봤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거는 뭐 투자 가치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사장님이 그냥 보셨을 때 나는 여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곳 그런 걸 기준으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개인적인 취향 아니면은 그냥 고급 부동산으로서의 순위? 개인적인 취향이 개인적인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키면 되는 건가요? 시작하기 네, 시작하기 누르시면 돼요. 이런 거구나. 네, 첫 번째부터 PH 리브랑 갤러리아 폴에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게 확실히 어렵구나. 한번 각각 어떤 건지 대충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PH1리브는 제가 요약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거의 노출 정도가 아니라 돌출되어 있는 주택이다. 거기 이제 영동대로 지나서 영동대교 갈 때 거의 돌출되어 있는 주택이라서 전통의 부자 이런 좀 중후한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젊은 부자들이 그냥 이렇게 멋내면서 살기 좋은 약간 그런 집의 인식이 있는데 또 저도 그런 걸 좀 좋아합니다. 저도 좀 그런 젊은 수요층이기 때문에 나름 그런 걸 좋아해요. 돌출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고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거의 노출 정도가 아니라 돌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사실은 너무 그 정도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좀 특성값이 강한 주택인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일단은 갤러리아 폴레일 것 같은데 왜냐면 갤러리아 폴레는 물론 지금 연식이 이제 10년이 넘어가고 PH11은 좀 비교적 최근이죠. 5년 이내니까 한 2년밖에 안 된 건데 그래서 이게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의 여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PH119의 이제 일반 세대가 훨씬 비싸지만 갤러리아 폴레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부영부지나 그런 이제 뷰의 제한사항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갤러리아 폴레는 지금 한눈에 볼 때 이 좌측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남에서 갤러리아 폴레를 볼 때 이 좌측에 있는 그러니까 요 동이 이제 102동인데 2동인데 2동 요 동에 요런 라인들은 정말 서울숲이랑 한강을 영구 조망으로 볼 수 있으면서 서울숲을 진짜 내 집 앞마당처럼 쓸 수 있고 사실은 아크로솔 포레스트도 아주 작은 도로긴 하지만 횡단보도를 건너와야 되는데 갤포는 진짜 앞마당이에요. 진짜 앞마당. 그냥 나오면은 집에서 나오면 현관 앞에 서울숲이거든요. 진짜 앞마당이라서 그래서 바로바로 갤러리아 폴레를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또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좀 이유가 길었어요. 두 번째는 이게 16강이나 있어요. 16개예요 이게 주택이. 총 16개입니다. 난 대여섯 개 중에 고르는 건 줄 알았네. 트리마제는 특징이 그거죠.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고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게 있어요. 사실은 이제 갤러리아 폴레나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대형 면적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트리마제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그 연예인 분들이 많이 산다고 알려져 있는 것들이 트리마제 30평대 이런 데를 많이 이제 살고 손흥민 선수나 뭐 BTS 이런 분들도 중형 면적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물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좀 부담 없이 사기 좋다 그래야 되나? 상대적으로 아크로솔 포레스트 갤러리아 폴레는 진짜 뭐 지드래곤 이런 분이라고 해도 그냥 내가 거주할 때 딱 하나 사서 1주택 실거주 이런 느낌인데 트리마제는 30평대가 있으니까 조금 더 가볍지 않나 좀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연예인분들이 물론 연예인이라고 해도 다 지드래곤 BTS급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이제 그런 연예인분들이 화려한 라이프 즐기고 이러기에 좀 좋지 않나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 좀 돈을 번 신흥 부자분들이 사실 시그니엘 레지던스랑 트리마제 요거 두 개를 좀 많이 좋아하세요. 근데 시그니엘 레지던스는 트리마제보다도 더 뭔가 특성값이 강하잖아요. 사실 엘리베이터 여러 번 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또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집 자체가 이 나라의 랜드마크라는 거 그게 좀 피곤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걸어서 내려가는 순간 사람들이 부적부적대고 이렇잖아요. 물론 나는 프라이빗하지만 이런 게 이거를 좋아하는 분들이면은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실 주거 형태를 떠올리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이게 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트리마제가 사실은 조금 더 대중적으로 신흥 부자분들이 많이 좀 떠올리는 그런 주택인 것 같은데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너무 유명한 아파트라서 이제 설명이 필요할까 싶은데 네. 우리나라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거의 이제 대명사 중에서도 대명사이죠. 사실. 그죠. 그 잠실주공 5단지, 음마, 압구정 현대 이런 것들이 대명사인데 그 중에서도 입지적으로 정말 압도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이것도 사실은 얘가 더 압도적으로 되는 게 시대의 주거 형태 트렌드가 좀 변하면서 더 뭔가 다른 것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대치 음마의 장점이라 그러면은 상업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 강남, 주거지역의 느낌이 있고 학군지고 막 이런 게 좀 장점이라고 하면 압구정 현대는 압도적인 한강뷰가 장점인 건데 예를 들면 이런 아파트들이 지어질 당시에는 한강뷰고 나발이고 그냥 먹고 살기 바빴을 때라서 이제 이런 거에 가치를 좀 덜 쳐줬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지금은 한강뷰가 압도적으로 그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더 끼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주거지역으로서의 느낌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더 독보적인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재건축 아파트들 중에서도. 근데 사실 이 입지가 대형 면적 위주의 고급 주택 단지로 탈바꿈 되기에는 제한 사항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 소유하고 오랫동안 이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중에는 고층으로 올려가지고 세대수 쪼개서 사업성 늘리기 위한 형태의 주거 시설이 우리는 싫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또 비교적 최근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분들은 그게 뭔 소리야 당연히 쭉쭉 뽑아가지고 세대수 늘려서 사업성 뽑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물론 뭐 어려운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단순히 이런 뭔가 서울의 고급 주거 시장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압도적인 입지에 이제 대형 면적의 고급 주택으로 쫙 뽑아가지고 했으면 좋겠지만 이게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배제하더라도 어떤 형태가 돼도 압도적인 한강뷰에 압도적인 입지 좋은 아파트가 될 거는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트리마제죠. 네, 저는 사실 압구정 현대는 물론 투자 가치는 좋지만 네. 고려 대상은 아니고요. 역시. 파르카남이랑 아크로솔 포레스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리스트만 PD님이 넣고 순서는 알아서 나오는 건가요? 네, 순서는 알아서 그렇구나. 나오는 이게 또 절묘하게 나오네. 네. 예를 들면 뭐 겔포,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많이 비교 대상이니까 네. 이게 또 2년 전에 아크로솔 포레스트를 입주할 당시에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그 당시에 호가가 되게 높았거든요. 분양가 대비해서 2배가 넘고 이러니까 전세 가격이 분양가를 넘고 이러니까 네. 처음에 많이들 보러 왔다가 많이 하셨던 얘기가 뭐였냐면 아휴 됐다 그 돈이면 한남동 간다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분들이 많았어요 진짜. 그러니까 어쨌든 성수동이 물론 좋아졌고 아크로솔 포레스트 겔포가 좋은 거 알겠어 뭐 지드래곤도 살았고 그래도 야 같은 값이면 한남동 가지 막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전통의 부자 이런 계열의 분들은 근데 또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금 가격이 겹치는 대상은 아니고 이 파르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반 세대 기준으로 100억이 넘는 고급 빌라하고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지금 주력 평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62평형이 60억부터 뭐 80억까지 호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반 세대 중에 가장 로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앞에 튀어나와 있는 여기 3호 라인 여기에 이제 77평형이 있는데 매매 매물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데들이 나오면은 아마 좀 100억 가까운 호가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좀 이렇게 고층의 로얄 호실 같은 경우에는 네.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물론 당장 뭐 거래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지금 서울의 하이엔드 아파트 중에 얘가 가장 신축이에요. 지금 아크로솔 포레스트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고 소유주분들이 급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파르칸남은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서 네. 대략적으로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르칸남은 일단 제가 또 연예인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연예인이 아니라 이제 이분은 기업인이기 때문에 BTS의 아버지 이제 방시혁 의장께서 이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 좀 유명합니다. 다른 뭐 연예인들도 많은데 이분이 워낙에 이제 최근에 급 자산가가 된 분이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어디 살까 이제 그런 걸 할 때 파르칸남에 거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남동 유엔빌리지라고 옛날에 전통의 부자분들 거주하는 고급 빌라들 모여있는 그런 고급 주거지역이 있죠. 근데 요즘에 한남동 유엔빌리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옛날이랑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이 유엔빌리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편의시설 같은 거라고 좀 멀어지더라도 네. 프라이빗해 여기에 들어오려면 차 타고 이렇게 막 들어가야 돼요. 전철 타고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아예 그런 차원이 아닌 동네인 거죠. 근데 요즘에는 이런 아크로솔 포레스트나 라이너 한남 같은 아파트들이 또는 뭐 시그널 레지던스 같은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이제 그 건물에 가까이 가는 건 너무 쉽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건
너무 어려워. 이런 형태의 보안들이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들어가서 프라이빗한 걸 찾아야 될까? 요즘 고급 아파트들 워낙에 보안 잘 돼 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유엔빌리지의 흔히 말하는 금수저 이런 분들도 여기서 좀 분산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냥 뭐 강남의 아파트, 강남의 고급 빌라 또는 뭐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런데 뭐 전세 살거나 뭐 매수에 살거나 뭐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파르칸남을 딱 포인트를 정리를 해보면 유엔빌리지 안에서도 좀 압도적인 입지에 그냥 한강변이에요. 지금 여기가 요 앞에가 바로가 한강변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 자체가 웅장해요.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이 이 유엔빌리지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유엔빌리지는 좀 소규모 고급 빌라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100억 넘게 지금 일반 세대 시세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고민이죠. 요거 고르겠습니다. 네, 요거 고르겠습니다. 진짜 이거 어렵네. 한남도일과 이게 초반에 이렇게 나오는 건가? 이거 말고 더 나올 게 있나 싶네요. 지금 16강 이걸 뭐 4회차라고 하나? 4회전? 네, 4회전이 한남도일 레트로 총단이 나왔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해드리고 보면은 PH119가 나오기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공동주택이 한남더일이고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녀석이 에테로노 청담의 이 슈퍼펜트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비싼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게 그 단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사실 PH119에도 유명 스타 강사가 거주하는 펜트 세대가 있잖아요. 분양 250억에 한 그 펜트 세대가 우리나라에서 이 집 한 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비싸다 이런 의미인데 PH119가 생기기 전에 한남 더일에 있는 펜트 동 세대들이 가장 비쌌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PH119 펜트가 250억에 분양을 했는데 이 에테로노 청담의 맨 위에 있는 슈퍼 펜트 여기가 이제 300억에 분양을 해가지고 내년 말에 이제 입주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내후년 이제 공시 가격 통계가 나올 때쯤에는 에테로노 청담이 가장 비싸지 않을까 이 슈퍼 펜트 세대가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또 포인트라고 하면은 한남 더일은 좀 지어진 지 이제 10년이 넘어간 그런 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일반 대중분들이 볼 때는 한남도일 와 연예인들 많이 살고 막 BTS 살고 이런 집이니까 당연히 엄청 좋겠지? 그러고 최근에 신흥 부자가 된 분들이 집을 보러 오면은 약간 놀랍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뭐 시그널 레지던스, 아크로솔 포레스트, 뭐 트리마드 이런 거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남도일 딱 들어가서 딱 집을 봤는데 저희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층마다 있어서 편해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일반 아파트 가면 음식물 쓰레기 1층 내려가서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는 이제 고급 아파트니까 층마다 그 음식물 쓰레기통 버리는 게 있다. 그래서 고급 아파트다. 그 당시에요 이게 이 한남 더일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를 보러 가기 전에 아크로솔 포레스트, 트리마제 시그널 레지던스를 보고 왔는데 거기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부엌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게 있어요. 뭐 얘기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고급 주택들은 이게 사실 기본 사양이에요 거의. 근데 한남더일이 사실 그렇게 옛날 주택도 아닌데 딱 요 직후에 뭔가 패러다임이 좀 바뀐 느낌이랄까. 그래서 한남더일은 물론 프라이빗하면서 중후한 느낌이고 대지 면적이 막 3만 평이 넘으니까 대지 지분도 많고 쾌적하고 막 이런 아파트인 거 맞는데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래도 좀 옛날 집 느낌이 좀 나가지고. 근데 에테로노 청담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집이죠. 내년 말에 지금 입주한 아파트인데 또 여기의 특징이라 그러면은 이 에테로노 청담 분양을 이제 처음 시작할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화제가 되고 했지만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라파엘 모네오라고 하는 프리츠거상 받은 세계적인 건축가분이 이 외관을 건축을 해줘서 이제 그게 좀 화제가 되고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예술작품 같은 느낌이 좀 나는 게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대를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걸로 되게 특이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롤스로이스 자동차 만드는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거보다 좀 더한 것 같아요. 북박이장 하나부터 해가지고 현관, 벽면, 뭐 화장실 뭐 이런 것까지 다 고르는 거죠. 이거를 거의 몇 개월 가량을 했대요.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 커스터마이징 작업을 수분양자들이랑 적게는 서너 번 정도 미팅을 하면서 세대별로 커스터마이징을 다 했대요. 근데 사실 이게 엄청난 장점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 2차 시장이 형성될 때는 어떻게 흘러갈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에 그 라인에 이제 그 정도 평형이면 얼마겠다 뭐 어떤 특성값 갖고 있겠지 안 봐도 돼 막 이런 문화가 좀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플랫폼이 발달해서. 근데 여기는 아닌 거죠. 지금 세대별로 세대 주인들의 취향이 다 들어가 있는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특이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딱 한 가지 가격 말고는
아무런 회의적인 시선이 없었던 주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분들이 와도 아무런 회의적인 시선이 없었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가격이 일반 세대 기준으로 100억을 넘게 분양하는 고급 빌라가 어디 있어? 약간 이런 시선. 그쵸, 그때 당시에는 좀 되게 센세이션했던 거죠. 이게 19년 하반기 이럴 때부터 분양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니 무슨 분양가가 100억이 넘어. 뭐 그 전에 6, 70억에 분양했다가 100억 넘어가고 뭐 이런 건 있어도 일반 세대 자체가 막 130억 이러니까 그래서 조금 특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사실 정답은 에테로노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남 더힐은 이 에테르노 청담보다도 거의 대지분이 미니멈 2배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그 세대 내 주택의 면적은 에테르노 청담이 더 큰데 대지집은 한남 더힐이 2배가 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관점도 있고, 이 압도적인 대지에서 오는 뭔가 그런 웅장함이나 커뮤니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에테르노 청담은 대지 면적이 1000평이 안 돼요. 한 960평인가 70평인가 그 정도 되고, 그 대신에 여기 앞에가 이제 바로 한강이 있고, 또 그 한강을 가는 길이 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앞에 뭐 굴다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정말 그냥 직선 거리로 그냥 직진해가지고 바로 한강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메인스트림이랑 너무 가깝죠. 사실 압구정 청담이 거의 돈 많은 젊은 사람들의 그냥 주 활동 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그냥 걸어서 집에 와도 되는 그런 거리라는 게 엄청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에테로노 청담 일단 고르고, 에테로노 청담에 대해서는 또 한번 딥하게 하드웨어적인 분석을 조만간 PD님이랑 이제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 이게 뭐가 나오나 했더니, 아니 이게 16강이 뭐가 있나 했어요. 야, 어렵다. 이게 왜냐면 지금 이 내용을 지금까지 보시면서 이제 저의 취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추측하고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사실 개방감이랑 고층에서 내려다보이는 뷰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좀 있어요. 나이너 한남 같은 이런 데는 저층에 압동뷰고 이렇잖아요. 근데 요거에 자부심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대략 어떤 느낌이냐면, 야, 고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뭐 한강뷰 화려한 거 다 그런 거 이제 부질없어, 다 거쳐보니까 이런 게 최고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태원동에 있는 단독주택이라든지 이재용 회장 같은 이제 이런 분들이 다 경험해보고 이제 결국에는 진짜 부자들은 이런 데 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안 겪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그럼 제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는 뷰 필요 없고 뭐 이렇게 갈 긴 좀 애매한 거죠. 봐봐요, 지드래곤 씨도 갤러리아 폴에 살다가 나이너 한남 갔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 겪어본 사람들은 이거를 추구하는 걸 이상하게 볼 대상이 아니에요, 진짜. 처음에 딱 돈이 벌었어, 그럼 화려한 주택 살고 싶죠,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고민이 되는 게, 나이너 한남이 정말 하드웨어적으로 평가가 좋더라고요, 진짜. 동 배치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개의 동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동이 있어요. 또 개방감이 있는 동이. 근데 거기라고 하면은 나이너 한남을 충분히 더 좋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최근에 한참 화제가 되고 있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이런 이제 수식어로 막 둔촌주공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세대수 기준으로 하면 둔촌주공이 단군 이래 최대가 맞아요. 근데 시가총액 같은 개념을 도입한다거나 이 사업의 크기 이런 거를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은, 또 얘가 압도적으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인데 그 정도로 여기에 지금 말도 안 되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게 좀 화제가 됐어요. 막 단지 안에 오페라 하우스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화제가 됐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저는 나이너 한남 왜 그러냐면, 반포주공 1단지 같은 데가 물론 입지가 엄청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가 있죠. 현 시점에 이런 하이엔드 주택들 중에서 인기 많은 거 들의 포인트라고 하면은 메인스트림에서 좀 멀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 원래 우리나라 그 인식에서는 주거지역은 상업지랑 떨어져 있어야 돼, 이런 게 맞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엄청나게 잘 나가는 하이엔드 주택들은 특징이, 지금 한남동도 상권이 되게 발달해 있잖아요. 한남동 그 나이너 한남 바로 옆에 또 상권이 또 있어요. 아까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옆에가 압구정 청담이고, 이런 게 의외인 거죠. 사실 예전 같은 때는 이런 상권이랑 붙어 있는 거를 좋은 주거지역이라고 말하는 거는 되게 어밀러스한 거였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 하이엔드 주택 시장의 수요층들의 연령대가 좀 낮아진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업지라고 해도 그 안에 좋은 주거시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전례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식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물론 뭐 가정집에서 애들 데리고 살기에는 일반적으로 볼 때 반포주공 1단지가 압도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막 이런 느낌, 학군 이런 느낌의. 이건 뭐 개인의 그쵸. 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활발하게 또 그 움직이는 수요층들이 또 젊기 때문에, 제가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반영해서 이런 선택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다음으로는 이제 어느 청담. 야, 요거는 좀 쉽다. 좀 쉬운가요? 요거는 좀 쉽네요. 근데 이게 좀 절묘하게 나오긴 했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네. 약간 하나는 고급
빌라 한 동짜리 그러네요. 하나는 이건 약간 대단지, 조금 네, 아파트 약간 이런 느낌으로 나고. 그러니까 가격으로는 당연히 비교가 되지만 하나는 하이엔드 시장이고 하나는 좀 대중적인 시장에서 엄청 비싼 애들 네.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가격으로 좀 매겨지는 느낌은 아닌 게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흥 부자들이 좋아하는 화려한 주택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하이엔드 주택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제일 비싼 거를 의미한다기보다 원어청담 같은 경우에는 요 오른쪽에 그 에테르노 청담이 이렇게 있고요. 근데 요거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전면 폭이 에테르노 청담 대비해서 반 이상 작다고 볼 수 있어서 지금 한눈에 보기에도 요 전면 거실에서 보이는 요 뷰가 적잖아요. 아까 에테르노 청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넓게 해가지고 거의 20m 정도, 20m 정도의 이런 전면 폭인데 한 세대에. 근데 여기 원어청담 같은 경우에는 한 7m 정도였나? 그래서 이제 폭이 좀 작아지고 그거 이외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은 나만의 슈퍼카 살롱이 집 안에 있어서 집 안에 2대를 댈 수 있고 자주식 주차 3대 해가지고 뭐 5대가 주차가 되는 이런 형태가 이게 돼 있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원어청담의 펜트 세대가 350억이었는데 요게 거래가 되면서 지금 이제 최고가 분양을 또 하면서 화제가 되게 많이 됐던 그 옆에 있는 에테르노 청담이 300억에 이제 펜트가 분양이 됐는데 슈퍼 펜트가 이 원어청담 꼭대기에 있는 슈퍼 펜트는 또 350억에 거래가 되면서 화제가 됐었고 이것도 아직 입주를 안 한 아파트입니다. 지금 짓고 있고 이 자리가 SM 엔터테인먼트 4옥 있던 자리예요. 그래서 분양할 당시에도 SM 엔터테인먼트 4옥에서 홍보관을 꾸며가지고 분양을 했었고 반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2008년 뭐 이럴 때 이제 준공이 된 그런 아파트라서 지금 이제 한 15년 차를 달려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고 반포에서 가장 유명한 아파트 중에 하나였고 그러니까 반포자이랑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랑 해서 대표적으로 이 두 개가 굉장히 입지가 좋은 대단지 아파트로 굳건했었는데 대장 아파트였는데 지금은 이제 아크로 리버파크도 있고 또 레미안 원빌레도 있고 DH 클래스트도 있고 이제 뭔가 이런 애들한테 대장 자리를 넘겨주고 있는 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입지가 입지기 때문에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도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대형 면적 평수도 있기 때문에 부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부자분들이라고 해서 다 뭐 고급 빌라나 이런 뭐 하이엔드 아파트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죠. 근데 요것도 아까 이제 반디클이랑 라이너 한남 고르는 거였죠. 거기랑 같은 맥락으로 이게 뭔가 일반적인 가정집에서는 반포자이를 많이 또 고려하고 1인 가구더라도 뭔가 이런 느낌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직 이런 데를 안 살아봤기 때문에 이런 데를 살아보고 싶죠. 이런 화려한 주택. 물론 에테르노 청담보다 뭐 전면폭 작고 대지가 이게 400평 정도예요. 근데 슈퍼카 살롱에 넣을 슈퍼카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슈퍼카 살롱이 있는 거에 한번 차라도 좀 넣어봐야겠다 해서 원어청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오. 아크로리버파크. 네. 요게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논리를 또 뒤집는 선택이 좀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일단 삼성동 아이파크라고 하면은 현 시점에는 하이엔드 아파트로 불리진 않지만 과거에 압도적이었던 좀 아파트들이 있죠. 강남에서 삼성동 아이파크랑 타워팰리스 요거의 아성은 어느 아파트도 건드릴 수가 없는 정도의 압도적인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의 이제 부모님 세대들만 해도 아직도 뭔가 아크로스 포레스트 타워팰리스가 짱이지 이런 이미지가 좀 남아있단 말이죠. 이제 그때 당시 포스가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삼성동 아이파크도 거의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진짜 부자분들이 많이 살고 가장 비싼 아파트라고 하면 떠올렸던 그런 아파트인데 지금은 이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젊은 부자들이 선택할 때 좀 후순위로 밀리는 경향이 좀 있긴 있지만 워낙에 압도적입니다. 입지도 그렇고 포스가 압도적이에요. 아크로 리버파크는 아까 이제 방금 나왔던 그 반포자이 대비해서 비교적 최근에 지은 아파트고 현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평당 가격으로 제일 비싼 아파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 신축 기준으로 보면 아크로 리버파크가 더 신축이지만 사실은 청담 삼성의 포스를 생각하면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뭔가 메인스트림에 붙어있는 거를 좋아하는 요즘 신흥 부자들의 성향 플러스 신흥 부자는 아니지만 박태양의 성향 플러스를 생각하면 삼성도 아이파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다음에 뭐가 나올지. 네, 마지막입니다. 네. 시그니엘 네, 지금 얘기를 조금 많이 해가지고 약간 입이 아픈 관계로 바로 시그니엘 해드렸어요. 타워팰리스 얘기 방금 언급했으니까 엄청 좋은 아파트인데 지금은 뭔가 중후하신 좀 연령대가 있는 부자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젊은 분들 중에도 이제 있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고액 월세 살거나 매수해서 거주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긴 있는데 또 저의 연배에서 소위 영엘리치라고 하는 소유층들의 기준 또는 이제 저의 생각에서 볼 때 시그니엘 레지던스 골라봤고 또 다음에 이제 8강에서 붙을 거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동 아이파크 대 아크로솔폴사 이게 8강이네요. 8강. 네, 이제부터 8강이고요. 첫 번째 라운드는 네. 삼성 아이파크랑 아크로솔 포레스트 이렇게 두 개였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설명은 네. 일단 앞에 했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그냥 두 개를 비교하면서 네. 나는 뭐가 더 좋더라 네, 이렇게 하면서 쭉 골라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요거는 좀 긴장감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아크로 솔포레스트 고를 건데 그 이유는 이게 제가 또 실제 케이스를 그때 많이 봤었어가지고 그러니까 아크로가 입주할 당시에 삼성동 아이파크에 거주하는 젊은 부자분들이 꽤 왔었어요. 왜냐면 제가 말한 그런 이유예요. 여기가 이제 엄청 좋은 아파트지만 좀 연식이 됐으니까 자기들도 신축 아파트 살아보고 싶어 이런 생각으로 왔었다가 근데 가격 보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이파크 열심히 살자 이렇게 가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도 삼성동이랑 성수동이랑 아무리 성수동이 좋아졌다 그래도 삼성동 강남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좀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은데 저는 서울숲이랑 한강뷰랑 같이 보이는 이 뷰가 너무 예쁜 것 같고 넘사벽인 것 같고 그리고 집 앞에 서울숲이 있다는 게 한강공원이 있는 것보다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에서 아크로솔 포레스트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의 매수를 꺼리거나 이럴 때 나오는 그런 뷰의 제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4강 또는 결승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좀 추이를 주목을 해주세요, 여러분. 8강 두 번째 어허. 에테르노 정당과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에테로노 청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순위가 좀 갈릴 것 같은데 선호가 갈리는 거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게 많을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있죠. 조금 이런 화려한 거 얼추 살아본 분들은 나인원남 같은 거 좋아하더라고요. 중후하고 조용하고 프라이빗하고 보안적으로 사실 압도적이거든요. 압도적이라는 거 의미가 뭐냐면 입주민 아니면 그냥 잡상인이에요, 바로. 근데 그게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 거주하는 분들이 느낄 때 난 괜찮은데? 나 어차피 난 입주민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근데 어떤 분께서 입주하다가 딴 데 갔다가 이제 거기 한번 놀러 갔는데 바로 잡상인 취급당해가지고 그런 썰을 들은 게 있어요. 그냥 결국에 그런 거를 추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형태가 옛날에는 이태원동, 한남동 막 이런 데 있는 으리으리한 대저택 단독주택이었는데 요즘은 거기까지 안 가도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뷰랑 고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뭔가 이런 느낌만 조금 내려놓으면은 엄청나게 좋은 한적하고 프라이빗하고 커뮤니티 좋은 고급 아파트가 있으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데까지 안 가고 그러니까 약간 종착지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종착지 같은 느낌. 근데 지금 갓 부자가 된 신흥 부자분들 있죠. 예를 들면 스타트업 해가지고 뭐 몇백억대 몇천억대 자산가가 딱 됐어요. 바로 나인원남 갈 확률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그런 화려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음식도 진짜 미식가들은 예를 들면 무슨 막 맹물 같은 거 먹으면서 맛있다고 하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처음에는 자극적인 게 맛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막 시그널 레지던스 트리마제 아크로솔 포레스트 PH19 이런 게 뭔가 더 땡기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테론드 청담 가야죠. 근데 에테론드 청담은 나인원남 같은 주택에서 오는 중후한 느낌 플러스 트렌디한 느낌과 약간 화려한 영앤리치들의 삶 이런 것들이 뭔가 좀 합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한 동짜리 고급 주거시설에서는 그 정도 뭔가 중후하고 이런 느낌이 잘 나기 어려울 수 있는데 라파엘 모네오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손이 닿은 것도 있고 이 땅 자체가 전면으로 넓어요. 대지는 물론 천평이 조금 안 되지만 전면으로 넓어서 이 한 세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를 쓰는데 그런 게 굉장히 프라이빗하면서도 또 주차도 5대 되고 2대를 개인 차고 주고 막 이러는 거가 젊은 부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까 원어청담 같이 내 집 안으로 슈퍼카 살롱이 들어오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더라도 자주식 주차가 여러 대 된다 이런 거는 좀 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에테론 청담에는 이제 2대의 프라이빗 개인 차고를 주는데 이게 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인원남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일반 세대에는 없고 듀플렉스 타입이라고 하는 엄청 비싼 세대가 있는데 거기에 또 개인 차고를 줘요. 그러니까 나인원 한남에서는 그 단지 안에서도 좀 비싼 값을 지불해야 누릴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장점 프라이빗 개인 차고를 에테로노 청담은 일반 세대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닌데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에테로노 청담은 그 양쪽에 뭔가 장점을 좀 가져와서 만든 여러 가지 장점이 되게 응축되어 있는 주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돈이 안 아까울 것 같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년 말에 어떻게 또 완성이 될지를 그래서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겠죠. 네. 3라운드는 원어청담 대 시그니엘 레지던스. 이건 약간 서로 비교되는 느낌이죠. 하나는 둘 다 이제 한 동짜리고. 그렇네요. 또 되게 화려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있겠죠. 원어청담은 규모 면에서 대지가 400평 정도고 시그널 레지던스가 속해 있는 롯데월드 타워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면서 랜드마크이기 때문에 이제 규모 면에서 뭔가 두 개를 나란히 놨을 때는 원어청담이 좀 옹졸해 보일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게 평가될 건 아니고 왜냐면 원어청담은 어쨌든 입지가 청담동 한강변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압도적이고 이게 펜트 세대가 350억에 팔릴 수 있었던 아마 가장
가장 큰 이유도 그런 거였을 거예요. 다른 300억짜리 주택보다 50억 더 비쌀 만한 가치가 있어 이런 느낌보다 앞으로 이런 게 못 나온다. 약간 이런 게 이제 구매 결정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영향이 좀 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친구들은 결정하기 어려운데 왜 어렵냐면 둘 다 우승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요. 시그닛 레지던스 고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갤러리아 프레, 프레와 트리마저에. 네, 성수동에서 딱 붙었네요. 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아파트 그 단지 자체로 보면은 사실 요 두 개가 이제 성수동 3대장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도 갤러리아 포레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보다도 좀 우위에 있는 느낌이 있어요. 입지적으로도 이 이동이 영구 조망인데다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리얼 서울숲이 내 집 앞마당 같은 느낌이 나는 게 좀 있고 좀 우월한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성수동 진짜 대장의 좀 느낌이 납니다. 물론 연식은 좀 제일 오래됐지만. 그래서 네. 선택은 어떤 건가요? 선택은 갤포죠. 우리가 뭐 신축이 어떠고 뭐 어떤 얘기해도 결국에는 입지가 깡패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단지에서 주는 이미지를 무시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한번 어디에 살아보고 싶냐의 관점으로 보면은 트리마저가 워낙에 최근에 신흥부자 연예인분들한테 많은 선택을 받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진짜 그냥 동일선상에서 어디가 더 좋은 고급 부동산이냐, 어디가 더 잘 만들어진 고급 단지냐를 생각해 봤을 때 갤러리아 포레가 한강 뷰 플러스 내 집 앞마당 서울숲이고, 트리마제는 한강 뷰에 서울숲이랑 가까운 건 맞지만 한강 뷰 플러스 서울숲의 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대형 평형 위주의 갤러리아 포레와 다양한 평형이 공존해 있는 트리마제를 봤을 때 갤러리아 포레 가겠습니다. 네. 아, 4강인가요? 네, 4강 첫 번째 바로 또 성수동이었네요. 근데 방금 갤포 얘기 한참 하다가 근데 아크로 서울 프레스가 약간 우위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아크로 서울 방금 프레스가 했는데 나왔어요. 바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에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남 더일이랑 갤포가 지어진 연도가 비슷해요. 네. 11년도인가. 그런데 10년의 차이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 아, 그리고 이게 지금 결승에서 어차피 아크로가 붙을 거니까 그때 말씀을 드릴 건데, 아니 그래도 갤포는 입지적으로 거기가 영구절망이고 아크로는 이제 뭐 부용부지 들어오고 그럼 다 막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걸 결승에서 붙었을 때 제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이 시그닛 레지던스 에테로드 청담 얘기를 해보자면은 요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많을 수 있겠네요. 현 시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주거용 시설 시그널 레지던스, 네. 그리고 앞으로 차기 주제로 네. 많이 떠오르고 있는 에테르노 청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그닛 레지던스가 주는 의미나 이런 것들은 너무 좋고, 이 건물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너무 좋고, 또 투자 가치도 너무 좋고, 다 너무 좋은데 그냥 내가 들어가서 만약에 어디에 살고 싶냐의 관점에서 보면은 네. 사실 에테르노 청담입니다. 이건 개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개인 그 선택으로. 이유를 또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입지적인 우위를 시그닛 레지던스가 물론 이제 다른 엄청난 상품성으로 극복을 했지만 그냥 청담동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입지적인 우위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그닛 레지던스가 지금 멀리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은 아니 뭐 거기가 거기 아니냐 이럴 수 있지만 굉장히 멉니다. 굉장히 멀어요. 청담, 신사, 한남 이런 생활권인 분들이 여기 시그닛 레지던스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출퇴근 시간에 정말 막히고, 근데 또 저는 또 걸어 다니고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압구정 청담에서 뭐 만났어요. 뭐 한남동에서 만났어. 근데 이게 거의 좀 그런 생활 패턴이 많을 거란 말이죠. 최근에 이제 급 돈을 번 이런 신흥 부자 막 이런 분들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진짜 무슨 최고 부자 레벨에 가면은 뭐 프라이빗하게 뭐 이렇게 다닐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제 젊은 부자 요 정도는 압구정 청담에서 이렇게 놀러 다니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제 이거를 생각해 보는 거죠. 이제 저녁에 이제 끝났어요. 약속 자리가. 에테르노 청담은 나 갈게. 그러고 이제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한 20분 걸어가면 돼요. 시그닛 레지던스는 택시 타고 저기 롯데타워요 30분 차 막힐 때는 1시간 이렇게 가는 거죠.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이런 하드웨어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도 시그닛 레지던스는 사실 이 정도 상품성의 주거용 부동산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제한 사항이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 이 건물 안에 주거용 부동산을 넣는 거는 되게 획기적인 거예요. 원래 이런 그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에는 주거용 시설을 잘 안 넣어요. 왜냐면 망할까봐. 뭐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있어서 잘 안 하는데 여기를 지금 과감하게 레지던스로 만들었는데 그게 나쁘지 않고 지금 평가도 좋잖아요. 근데 그건 대단한 건데,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실 메인은 이 롯데월드 타워라는 건물이 메인이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이 레지던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건물을 지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창문을 못 연다든지 바닥 난방이 안 된다든지 뭐 건조하다든지 이런 단점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레지던스 중심으로 만들면 창문 열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높다고 무조건 창문 못 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저기 부산에 LCT 레지던스 같은 거 창문 열려요. 그건 애초에 주거용 건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쓰려고 만들어서 구분 등기해서 이렇게 지으려고 했던 건물이기 때문에 그거에 중점적으로 만든 건데 지금 시그닛 레지던스가 있는 롯데월드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랜드마크 건물을 만드는 게 최우선의 목표고 두 번째로 그 안에 주거시설을 넣어가지고 분양하자, 부자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만들자 이거였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에 대한 고려가 조금 빠져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거주하는 데는 좀 치명적인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창문 안 열려, 바닥 난방 안 돼, 엘리베이터 여러 번 타야 돼, 막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그 단지의 입주민들은 엘리베이터 한 번에 쭉 올라가고 뭐 방문객들은 여러 번 타고 올라와. 이러면은 뭐 그거는 사실 이제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는 지금. 그거를 이제 어쩔 수 없이 랜드마크 건물에서 주거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보안을 지켜줘야 되다 보니까 뭐 그런 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에테론 청담은 아예 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고급 공동주택을 만들겠다고 작정하고 만든 주택이고 또 라파엘 모네오 같은 분이 여기에 설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별일 아닌 거 아닌가? 그냥 돈 주면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프리츠커 상 받은 분들이 이런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외관 설계하는 거는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당분간 이런 일 없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그리고 라파엘 모네오 그분이 그때 당시 에테로노 청담 이거 설계를 하려고 한국에 방문을 했었는데 깜짝 놀랐대요. 지금 이 청담동 이 앞청삼 이 한강변 라인들을 보면서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있잖아요. 또 압구정 현대아파트랑 한양 아파트랑 미성 아파트 이런 오래되고 낡은 저층 아파트들이 쫙 있는 거를 이분이 보고 쇼킹을 먹었다는 썰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식으로 이게 도시 경관을 만드는 거는 진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게 여기에 이제 그게 공동주택이니까 이 주변에 있는 기존에 깔려있는 도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거기에 어울리게끔 해가지고 예술품 같은 느낌도 나면서 사람이 살기 좋게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만든 그걸 최우선으로 만든 주택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건축물의 관점에서 보면 시그닛 레지던스가 압도적으로 좋은 건물이죠. 근데 그 안에 난 어차피 내가 아무리 부자여도 이 건물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공동주택 한 세대를 사는 거기 때문에 고려의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시그닛 레지던스랑 다른 거 비교하면은 야 시그닛 레지던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상징적인 건물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한 세대를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에테로노 청담 과감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결승입니다. 결승은 요게 어려운데 사실 요게 어려운 이유가 제가 실제로도 사실 또 혼자 그런 상상할 수 있다잖아요. 만약에 돈 생기면 어디 살지 했을 때 요 두 개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근데 이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웠었는데 그래도 승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고민의 포인트가 뭐냐면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이 앞에 서울숲이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고 오히려 약간 메인스트림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해변가로 치면은 엄청나게 핫플레이스 해변가가 있어요. 근데 그 해변가에 직접 그거를 몸을 부대끼면서 노는 것도 재밌을 수 있겠지만 약간 해변가에서 좀 떨어져가지고 해변이 잘 보이는 어떤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내려다 보이는 재미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부호접에서 잠깐 얘기했던 내용인데 관음의 이런 심리가 있대요. 그게 이런 거예요. 그 해변가가 압구정 청담이에요. 그리고 이 아크로솔 포레스트는 떨어져 있지만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메인스트림이 그냥 보인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서울숲도 보고 싶을 때는 내가 숲을 보면 되고 한강이 보고 싶을 때는 한강을 보면 되고 또 강남을 보고 싶을 때는 강남이 쫙 내려다 보여. 이런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강남이랑 오히려 떨어져 있는 강북이지만 또 그런 재미가 있어. 근데 에테론 청담 같은 경우에는 메인스트림에 물론 붙어 있지만 보이는 거는 강북이에요. 그리고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에테론 청담은 여기가 완전히 한강변에 최전선에 있는 최종주택이기 때문에 영구 한강뷰인데 아크로솔 포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옆에 있는 부영부지의 건물이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이 옆에 갤러리아 폴에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뷰에 제약이 많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완벽한 뷰가 아니지 않냐 이런 이제 좀 시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지도로 딱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다 가릴 것 같지만 막상 우리가 들어가면은 이 건물 뭐 사이로 보이는 뷰라든지 막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그거를 부영부지 들어오는 걸 고려해도.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이게 지금 부영부지라는 변수가 남아있으니까 이거에 더 꺼려지는데 다 들어오고 나면은 그걸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나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러고 이제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나는 이렇게 가리면 못 살겠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될지가 모르니까 더 변수인 거예요 사실은. 또 맨해튼 같은 데 보면 사실 건물끼리 이렇게 뷰에 제한이 있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익숙한 그건데 우리는 뻥뷰 이런 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제가 예전에 입주할 당시에 배치도 분석한 영상을 보면은 여기 A동 1호 라인이 여기 B동 2호 라인이랑 같은 분양가였는데 같은 62평이어가지고 그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A동 1호 라인이 나 혼자 산다에도 나왔어요 여기가. 그거를 각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 그 샤이니 태민 씨가 나오는 게 나왔는데 여기 D타워랑 B동 사이로 해가지고 뷰가 나오면서 그때 당시 패널들이 우와 막 이런 리액션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여기 뷰 엄청 안 좋겠지 이러는데 방송에서 쫙 나왔을 때 우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아크로솔 포레스트 안에서 62평 중에 가장 안 좋은 라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단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그래서 건물 가리는 거를 감안해도 고층은 좀 개방감이 상당히 있고 건물 자체가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네요. 진짜 어렵네. 잠깐만 10초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그러면 네. 얘기를 좀 하자면 만약에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나온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에테르노 정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사실은 제가 말씀하시기 전에도 여기 클릭하려던 참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제가 아크로솔포스 예시를 들 때 해변에서 조금 멀리 떨어져서 내려다 보이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에테르노 청담은 그러면은 그 해변에서 그럼 다른 사람들이랑 부비면서 노는 거냐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쵸. 여기가 청담동이라고 해도 약간 여기가 또 한적해요. 절묘하게. 요 한강변이 사람이 잘 없고 한적합니다. PH169랑은 느낌이 많이 달라요. PH169는 아예 대로변에 사람들 막 지나다니는 곳이고 에테론 청담은 오히려 한강변의 청담동 그 한복판인데도 한적하면서 메인스트림에는 또 걸어갈 수 있고 이런 거리예요. 바로 앞에 또 한강공원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단점을 찾아보기 어려운 주택입니다. 진짜 그 분양 당시에 그냥 가격 하나가 좀 뭔가 심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지금은 이미 PH129나 파르칸남이 에테론 청담의 분양가를 넘었기 때문에 에테론 청담도 향후 시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추이가 주목된다고 볼 수 있고, 실제 케이스에도 에테론 청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근데 분양을 받고 나서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거의 6개월에 15억 이상을 내야 돼요. 6개월마다 중도금을. 근데 그 와중에 최근에 워낙에 경기가 이렇게 변동폭이 컸다 보니까 중도금 그 납입하는 거를 못 내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계약이 해지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뭔가 이렇게 시작이 나와서 여기 이제 사업 주체가 거래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130억 이렇게만 IUC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거의 뭐 170억, 180억에도 수요가 그냥 있어가지고 바로 그냥 시장이 풀리기도 전에 이렇게 되고 이래가지고 분양가에 대한 회의적 시선은 이미 옛날 옛적에 좀 거쳤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게 불과 한 2년인 건데 그러니까 재밌다고 볼 수 있고 내년에 저게 입주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가봐야겠네요. 가봐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자주 가게 될 것 같아요. 에테로노 청담 고로도 이 결승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고급 주거용 부동산 이상형 월드컵 결승전은 에테르노 청담이 우승하게 되겠습니다. 너무 길게 떠들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서울 고급주택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저도 이거 맨날 좀 머릿속으로 자주 상상하던 내용인데 이거를 직접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딱 비교하면서 해보니까 어렵네요. 이게 딱딱 저는 그냥 바로바로 고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갑자기 그 DH 클래스트가 나오고 반포장이가 나오고 막 이러니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오히려 이 결승에 가까워질수록 좀 명확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의 이런 우리나라에 있는 고급 공동주택들 중에 좀 가장 잘 만들어진 단지가 어디냐를 봤을 때 좀 명확하지 않았나. 근데 사실 나인원 한남이 좀 일찍 떨어졌잖아요. 그 한남더일이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일반적인 그 시장의 중론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약간 이제 저의 개인적인 거긴 하면서도 약간은 굳이 비교하자면 전통의 부자보다는 뭔가 신흥 부자 쪽에 가까운 거라고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통의 부자분들은 약간 이제 좀 중후하고 막 이런 거 좋아할 수 있는데 근데 에테론 성담은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주택인 것 같다. 중후하면서도 트렌디하면서도 한강뷰 영구 조망인데다가 앞에 한강공원 있고 메인스트림에 가까우면서 한적하고 막 이런 느낌이라서. 그러면 이게 만약에 좀 재밌으셨다고 하시면은 제가 다음에는 한번 최근에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하이엔드 오피스텔로 그것도 투자 가치 아니면 뭐 이런 거 빼고 그냥 본인이 살고 싶은 그거를 해가지고 고급 부동산으로서 관점. 그런 관점을 해가지고 한번 또 월드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컵이 언제 끝나죠?
월드컵은 12월 중순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또 좋은 영상 또 피디님과 함께 고퀄리티로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